안녕하세요. 질문 다락방의 수학 멘토 과학 멘토입니다. 요즘 혹시 잠 잘 자고 계신가요? 잠을 잘 못 이루시는 편인가 봐요. 네, 지금 제 방이 아주 찜통. 정말요? 제가 에어컨을 없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요새는 에어컨이 없는 밤은 좀 상상하기 끔찍하긴 한 날씨긴 하죠. 지금 7월, 6월부터 시작해서 네. 온도가 진짜 올라가가지고 심지어 또 습한 날씨에 그렇죠. 이제 때문에 유럽 이런데 네. 온도가 높아도 그렇게 불쾌하진 않거든요. 네. 이제 저희 나라가 습도까지 높은 이런 현상 때문에 모두 잠 못 자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이게 바로 열대야라고 부르긴 하죠. 이것 때문에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사실 이렇게 열대야가 자주 발생한 것도 저희 나라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게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와 함께 급격하게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서 대두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번 달 주제 이걸로 해주시나요? 이번 달 과학 주제?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맞습니다. 바로 이번 달 과학 주제는 와. 열대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프리뷰 영상에서는 이 열대야의 원인과 정의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열대야라는 단어 그냥 말 그대로 야가 밤야자잖아요. 밤야자잖아요. 그래서 열대기후의 밤이라고 해서 열대야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사실 이것은 가장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게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그냥 작가가 자기의 소설에서 열대야라는 워딩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많이 나타나는 기후 현상이 되면서 열대야가 학술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열대야가 1994년에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기준으로 이 키워드 폭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1994년 이때 폭염에 대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때 조금 많이 더웠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진짜 거의 다른 연도에 한 10배? 과장해서 10배 정도까지도 뉴스가 많이 차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저희 나라가 이제 열대야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열대야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가? 사실 그냥 간단히 말해서는 뭐 최근 저희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평균 온도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니까 당연히 밤에도 똑같이 덩달아 날씨가 더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단순히 접근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게 해가 떠 있어야 일단 더워지는 거잖아요, 기온이. 네. 그러면은 해가 떠 있지 않은 밤에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기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날씨가 낮과 밤의 차이가 단 2도밖에 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날씨 차이가 적게 나는 일교차가 적게 나는 이유는 바로 습도에 있다는 거죠. 습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물이라는 것 자체가 비열이라는 특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물이 많아지면은 온도를 낮추는데도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온도를 높이는데도 에너지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낮에 많이 달궈뒀던 온도가 밤 동안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습도가 높은 여름에 특히나 이 열대야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례적으로 6월부터 열대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습도라는 것은 열대야의 발생 주요 원인이 되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습도가 높은 것인가 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계 지도를 봤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 기란이 위치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아래 바다의 습도를 같이 끌고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나라가 습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도 같이 열대야의 원인으로서 분석해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이거는 자연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인공적인 원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특히 열대야 현상은 도시가 농지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럼 도시에 이런 열대야 현상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도시와
시골의 차이. 간단하게 말하면. 건물이 많다? 그렇죠. 건물, 바로 콘크리트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 실제로 녹지가 열대야 개선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대구가 굉장히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열대야 현상도 그만큼 극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녹지를 많이 생성하자, 확보하자라는 그런 운동, 정책을 펼친 다음에 실제로 열대야 현상, 기온 강화, 기온 하강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지역에 콘크리트가 많은 것이 어째서 열대야 현상을 부추기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열대야 현상을 도심 지역에서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자, 그래서 가장 끔찍한 소식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이 열대야라는 것이 사실은 장마 이후에 조금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장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7, 8월 이제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네, 장마가 끝난 여름 장마와 가을 장마 사이에 특히 이 열대야 현상이 극심한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밤에 잘 수면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열심히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다락방에도 열대야와 관련된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저 이제 과학에서 너무 무더운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네, 그렇죠. 한번 수학에서 이렇게 산뜻한 분위기로 한계로 보러 갑시다. 이번 달 8월 수학 주제는 3개의 키워드 선택했는데요. 바로 거리, 최대 최소, 그리고 경우의 수입니다. 거리와 최대 최소요? 네. 이제 거리, 그리고 최대 최소는 이제 여러분이 알 거예요. 가장 클 수 있는 네. 무언가, 가장 작을 수 있는 무언가. 네. 그리고 경우의 수. 이거는 가지수를 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리. 이 단어는 약간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사용은 되는데, 네. 정의가 정말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의요? 네.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란 이제 가장 짧게 이제 정의를 말하자면, 두 점이 이제 공간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근데 이제 또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가는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평면에서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쫙 이은 가장 짧은 선분 보통. 이 선분의 길이를 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실 보면 항상 이렇게 두 점 사이를 일직선으로 달려갈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도심의 길,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네. 보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면 당연히 직선으로 안 가죠. 네. 도로를 따라가는데 뭐 예를 들어 도로에서 지역 A에서 지역 B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그 꼬불꼬불한 거리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직교하는 격자 모양 도로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의 거리는 이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면 보통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길의 경로의 길이가 바로 거리가 됩니다. 저도 지도 어플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네. 이제 그 지도 어플만 믿고 최단 경로로 갔다가 이제 그 높낮이를 또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도상에는 표현되지 않는 그 고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제일 짧은 거리라고 해서 갔더니 엄청 경사가 가파른 거야. 괜히 짧은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마디 하자면 이제 한라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한라산이요? 그렇죠. 제주도. 네. 한라산에 보면은 등산로가 여러 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지도로 보면 짧은 길이 하나 있고 엄청 긴 길이 하나 있어요. 등산로가 2개 있는데 이게 제가 짧은 길로 한번 갔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코스 난이도 적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여기가 가셨군요. 짧다. 그냥 이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경사가 길게 돌아가는 거 산을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가면 네. 되게 낮게 가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쫙 올라가면은 정말 다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의 이런 명확한 정의. 사실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딱 길이로만 말하는데 네. 이렇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뭔가 길이뿐만 아니라 가는데 걸리는 속력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최대 최소 그리고 경우의 수를 섞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방금처럼 이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최적 경로 이런 거 찾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격자 경로가 주어져 있어요. 점 A에서 B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최단 경로,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는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자 하면 되게 숫자 써서 구하는 친구들이 이 방법 알 거예요. 또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저기 빈칸 저렇게 그렇죠. 끊어져 있는 길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또 이제 막 고등학생쯤 가면 이제 그냥 직사각형이면은 아 이거 팩토리얼 이런 거 쓰면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모르니까 아 선생님 이거 사실 그냥 일일이 한번 세보자라는 마인드로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지수도 한번 구해보자. 가지수까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이 이제 포인트죠. 보통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안 내거든요. 가장 긴 경로, 약간 이런 거죠. 학원 가기 싫은데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자. 시간 일부러 최대한 딱 맞춰서 그렇죠. 어떻게 가면 될까? 네. 그래서 A에서부터 출발해서 B로 가는 가장 긴 역. 근데 당연히 같은 데를 계속 빙글빙글 돌면은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조건을 하나 줬습니다. 한 번 지난 꼭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다. 그래서 A에서 출발했으니까 A도 안 지나는 거예요. 오, 저거 굉장히 근데 어렵죠.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약간 모양을 잘 만들었어요.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돼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만든 모양이라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약간 힌트를 주자면 네. 약간 언제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만 가장 긴 경로를 만들 수 있다. 꼭 지나가야 하는 경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가장 긴 경로의 길이가 몇인지 그리고 가지수가 몇인지 알아보면 되게 재밌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긴 경로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가지수는 또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죠. 그렇죠. 경로의 길이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비슷한 질문들 많이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꼬아서 여기서 사실 속도가 조금 쫄고 이 길에서는 약간 거리가 더 길고 말만 들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사실 최대 최소 한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굉장히 써먹을 만한 분야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거랑 엮였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올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하이스크 질문 다락방. 자, 그러면은 8월 프리뷰 영상 여기까지 한번 키워드를 다뤄봤는데요. 네, 이제 과학 주제는 뭐였죠? 열대야, 수학 주제는 거리, 최대 최소, 경우의 수. 그렇죠. 이렇게 세 개를 엮어서 최대한 많이 엮어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8월에도 많은 질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